쾅! 며느리가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냉장고는 고물상에나 줘야 할 것 같아요. 냉장도 안 되고 소리만 덜컥덜컥 나잖아요. 저는 부엌 한편 작은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고 냉장고를 바라보는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벌써 20년도 넘게 우리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이 낡은 냉장고 말입니다. 20년 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죠. 그때 이 냉장고를 처음 집에 들여놓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편은 여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냉장고 하나 장만했네라며 흐뭇해했고 저는 그 안에 김치며 밑반찬이며 가득 채워 넣으며 뿌듯해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덜컥덜컥 덜컥덜컥 정말로 요상한 소리가 계속 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가끔은 잠을 설칠 때도 있었어요. 냉장실 온도도 들쭉날쭉해서 얼마 전에는 우유가 상해버린 적도 있었고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애착이 있었어요. 이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몇 년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두 아들이 어릴 때 이 냉장고 앞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며느리 같은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저 고물덩어리로 보일 뿐이겠죠. 혹시 새 냉장고가 얼마나 할까?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 세상 뭐든 다 비싸다고 하는데 냉장고는 얼마나 할까요? 그때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저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돈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적금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병원비로 쓸까, 겨울에 난방비로 쓸까 하면서도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며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정말 아껴둔 돈이었거든요. 혹시나 몸이 아플 때, 혹시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위해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어요? 은행에 다녀온 후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제 나이에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 달 용돈으로는 10달치가 넘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새 냉장고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이 돈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라, 이거 받아라. 저는 봉투를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냉장고 사는데 보탰어.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힐 수도 있겠고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라며 감동할 수도 있겠고 적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좋은 냉장고 살 수 있겠네요. 라며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나?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냉장고가 여전히 덜컥덜컥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그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와 제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아본 적 말이에요.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 그 서운함을 아시는지.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제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왜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았을까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주름진 손등을 보면 이 손으로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72년이라는 긴 세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2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쉰둘이었어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홀로 서야 하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뻔했죠. 큰아들은 26, 작은아들은 22.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들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밤마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어요. 논 2마지기, 밭 1마지기.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농사일도 함께 했고 농한기에는 장사도 했어요. 장사라고 해봤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담그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 거였어요. 겨울에는 호떡을 구워 팔았고 여름에는 콩국수를 끓여 팔았어요. 한 그릇에 1,000원, 2,000원. 요즘 생각하면 정말 푼돈이었지만 그때는 그 돈이 소중했어요. 아이들만은 굶기면 안 된다. 이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제가 아파도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로만 살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먼저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녔고 작은아들은 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도시락 반찬이라도 부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란 후라이는 꼭 넣어주고 김치도 맛있게 담근 것으로 멸치볶음도 달콤하게 해서 우리 아들들이 다른 애들보다 못하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밭으로 나갔어요. 혼자서 김매기, 혼자서 물주기, 혼자서 수확하기. 남자일 여자일 가릴 것도 없었죠. 등이 휘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기뻤죠. 우리 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지방이라는 게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명절 때마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점점 소식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항상 바쁘다고 하고,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런 말만 듣게 되었어요. 물론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 바쁘죠. 자기 생활하기도 힘든 세상이니까요. 작은아들은 다행히 가까운 곳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요. 며느리도 얻었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다니고 저와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말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저는 밥 먹었니? 어디 갔다 오니? 이런 말로 관심을 표현하는데 며느리는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간섭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었죠. 말 한마디도 신경 쓰고 행동 하나하나도 눈치 보게 되고 이상했어요. 제가 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니. 하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참게 되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견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단 하나였어요.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굶지 않고 편히 사는 것. 이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욕심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었다면 며느리라도 나를 친정 어머니처럼 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었어요.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부러웠어요. 가끔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져 있었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이야기도 하고 친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나도 저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면 좋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예의만 있었지 진짜 가족 같은 편안함은 없었어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편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도 제 가족이니까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냉장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원을 내밀었을 때 며느리의 그 반응.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며느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서운해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가족인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도 오해받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함, 그런 외로움을 아시는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며느리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냉장고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밤새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면서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덜컥덜컥 소리가 유난히 심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즉시 다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새 냉장고. 그게 얼마나 할까? 요즘 세상 뭐든 다 비싸다고 하는데 냉장고 같은 큰 가전제품은 얼마나 비쌀까요? 아들 내외의 살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회사를 다니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요. 며느리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용돈 정도만 벌어오죠. 집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냉장고까지 사야 한다니 제가 봐도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에도 걱정이 역력했어요. 입으로는 사야겠다고 하지만 표정을 보니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에게는 적금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었어요. 병원비로 쓸까, 겨울 연탄값으로 쓸까,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기면 쓸까 하면서도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소중히 모아둔 돈이었죠. 그 돈을 모으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겨울에 연탄을 한 장이라도 덜 때우고 여름에 선풍기 대신 부채질로 버티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조금만 더 참자하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돈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 쓰겠어요? 마음이 결정되자 행동은 빨랐어요. 며느라, 잠깐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은 정말 제 노후 대비 전부였거든요. 은행에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100만 원만 찾아주세요. 은행 직원이 전액 해지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요, 100만 원만요라고 답했어요. 나머지는 정말 급할 때를 위해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100만 원. 제 나이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로는 서너 달치, 병원비로는 몇 번 갈 수 있는 돈, 겨울. 연탄값으로는 한 시즌 내내 쓸 수 있는 돈. 하지만 이 돈이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니 기뻤어요. 이제 냉장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우리 며느리 얼굴에서 걱정이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이거 받아.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냉장고 사는데 보태 쓰거라. 그 순간 제가 상상했던 며느리의 반응은 이랬어요. 아마도,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하면서 눈시울을 붉힐 수도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걱정이 없어졌네요.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적어도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 정도는 말해줄 줄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이후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 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 온 가족이 새 냉장고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며느리도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 주겠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본 후 한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정말로 상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고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며느리 얼굴을 다시 쳐다봤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괜한 일을 한 건가? 며느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100만 원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괜한 참견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었나? 물론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에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날 그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아본 적 말이에요.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 그 서운함, 그 허탈함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은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 중요한 날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과연 며느리는 제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는 요즘 냉장고 못 사요.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못 산다고? 100만 원으로 못 산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요즘 건 기본이 200만 원은 넘어요. 두 번째 충격이 더 컸어요. 200만 원? 기본이 200만 원?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마치 큰 종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200만 원이라고? 제가 평생 모은 적금 전체가 겨우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을 꺼내준 게 전부의 3분의 1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상점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요즘 냉장고는 다 비싸요. 기능도 좋고 크기도 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힘이 빠져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렸어요. 내가 쓸모없는 일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정말 어렵게 마련한 돈을. 그런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면 좀 보탰으면 되지 않겠니? 정말 간절했어요. 제발 이 돈이라도 받아줘.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내가 더는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을 할 때 목이 메었어요. 정말이었거든요. 더 해주고 싶어도, 더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였어요. 적금을 다 깨면 3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비상금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니가 도우려고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어머니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72세 할머니가 100만 원 가지고 와서 냉장고 사는데 보태 쓰라고 하는 모습이 며느리 눈에는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요즘 세상을 모르는 늙은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덜컥 나섰다가 망신당하는 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요즘 세상을 너무 몰라.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봉투를 다시 가슴에 품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돈이, 이 소중한 돈이 한 푼 두 푼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겨울에 난방비 아끼고 여름에 전기료 아끼고 병원 가는 것도 참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며느리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아들도 퇴근해서 왔고요. 하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엄마 밥 안 드세요? 하고 물었지만 배가 안 고프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저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손자는 숙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분리된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이 집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냥 방에서 조용히 있다가 밥만 얻어먹고 가끔 손자 얼굴이나 보고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이 길었어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때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보다 똑똑하고 세상 물정도 잘 알고 돈도 더 잘 벌고 아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요?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가 젖도록.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다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가족을 도우려고 한 일인데,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저녁에 고생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것, 그 정도가 전부였죠. 며느리도 저에게 특별히 뭔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 괜한 말을 해서 민폐를 끼칠까봐 조심스러웠고, 며느리는 글쎄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아니었는데 그냥 소리라도 들려야 덜 외로울 것 같아서 틀어놨었거든요. 톡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손자 목소리였어요. 그래, 들어와라. 손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손자는 제 침대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응, 왜? 할머니, 엄마가 요즘 왜 그래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손자에게 할머니 흉을 봤나? 할머니가 괜한 짓을 했다고, 민폐를 끼쳤다고 말했나? 하지만 손자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할머니가 돈 주셨다면서요? 응. 그런데 엄마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듣기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손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어머니가 왜 그런 돈을 주시나라고 하면서 여기서 손자가 잠깐 멈췄어요. 계속 말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계속 말해봐. 그 나이면 본인 쓰셔야지라면서 속상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쁜 의미로 철렁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속상해했다고? 며느리가 속상해했다고요?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요? 손자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할머니.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던? 엄마가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그 돈은 어머니가 병원비로 쓰셔야 하는 돈인데,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 나름대로는 제 건강과 노후를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자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다,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아. 오히려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저를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구나. 손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어머니가 우리 걱정하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어머니 나이에는 본인을 위해 돈을 아껴두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고. 며느리가 제 마음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가 오해했던 거구나.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였구나. 할머니, 손자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울어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정말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이. 사실은 어머니,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라는 뜻이었던 거구나. 손자야, 엄마가 또 뭐라고 하던? 엄마가 그런데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네. 고맙다고는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며느리도 고민이 있었구나. 제 마음은 고맙지만 그 돈을 받기는 부담스럽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구나.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고 제 정성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느리도 나름대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손자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걱정 많이 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요즘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시니까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밥을 안 먹는 것도 알아차렸다고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 저를 가리키는가 요즘 왜 그러시나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아들도, 아들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구나. 손자의 말은 제게 조그만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어요. 아직 대화의 길은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며느리도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손자야, 네 할머니,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줄래? 할머니가 엄마 마음 잘못 이해했다고.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손자가 물었어요. 엄마도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일까요? 며느리도 저랑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걱정을 해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며느리와 다시 대화를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손자 덕분에 희망이 생겼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오해가 생겼을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작은 계기로 진심을 알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그때의 그 안도감, 그 고마움을 아시는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며느리와 제가 직접 마주 앉아서 진심을 나눌 수 있을까요? 손자의 말을 들은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뭐라고 말을 꺼내지? 혹시 또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아들은 회사에 가고 손자는 학원에 간 시간이었어요.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죠. 며느리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의 모습을 슬쩍슬쩍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하지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도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어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며느라, 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그럼, 좀 앉아서 얘기 좀 할까?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앉았던 자리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어색하던지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느라, 네. 그날 내 마음을 너는 알았니?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떨어뜨렸어요. 손으로 치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도 긴장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나는 너희가 힘들까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몫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그랬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이 냉장고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었어요.
비록 1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눈에도 뭔가 글썽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음, 저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더니 잠깐 멈췄어요. 근데 솔직히 전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하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며느리가 죄송해해야 하는 거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이면 어머니가 병원도 다니셔야 하고 따뜻한 옷도 사 입으셔야 하는데. 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제가 혼자 서운해하고 있을 때 며느리는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며느리가 저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구나. 저를 지켜주고 싶어서,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구나. 며느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마음이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어떻게? 어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그 돈을 받기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구나. 며느리도 고민이 많았구나. 제 마음은 고맙지만 제 노후를 생각하면 그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가 며칠 동안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시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됐어요. 정말요? 며느리가 저를 걱정했다고요? 제가 말을 너무 차갑게 한 건 아닌가?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닌가?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며느리도 눈시울이 빨갛게 됐어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서툴렀어요. 아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저는 며느리가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서툴게 표현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항상 어려워요. 왜?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릴까 봐서요. 불편하게? 네. 저는 어머니와 다르게 자랐잖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실례를 하거나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리는 건 아닌가 해서. 아, 그랬구나. 며느리도 저만큼이나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구나. 저는 며느리가 저를 어려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느리가 저를 배려하려고 조심하고 있었던 거구나. 며느라. 네, 어머니.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를 불편하게 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어.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래. 너는 도시에서 자라고 대학도 나오고 나 같은 시골 할머니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니? 며느리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네. 어머니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신 것,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것, 저는 존경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존경하고 있었구나. 우리 참 바보 같았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며느리도 따라서 웃었어요.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오해 생기지 않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어머니, 그 돈은? 아, 그 돈? 네. 정말 감사하지만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저희는 저희 방법으로 해결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눈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며느리와 제가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고맙다, 며느라. 너도 감기 조심해라.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물길이 뚫린 것 같은 시원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더니요. 벌써 왔네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어머, 웬 남자분들이 커다란 냉장고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 냉장고였어요. 며느라, 이게 뭐니?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새 냉장고예요. 드디어 샀어요. 새 냉장고는 정말 컸어요. 우리 집 낡은 냉장고보다 훨씬 크고 번들번들하고 뭔가 첨단 기술이 잔뜩 들어있어 보였어요. 설치하는 분들이 이거 좋은 제품 사셨네요. 요즘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설치가 끝나고 나니 정말 멋있었어요. 새하얀 색깔에 문도 2개로 나뉘어 있고 앞면에는 뭔가 화면도 있었어요. 와, 정말 좋다. 손자가 신나서 냉장고 주위를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좋은 냉장고면 분명히 비쌌을 텐데 혹시 제가 준 돈도 보태서 산 건 아닐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라, 내 돈도 쓴 거냐?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환한 미소였어요. 처음 보는 그런 따뜻한 미소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라고? 네. 저랑 남편이 조금 더 아껴서 마련했어요. 조금 더 아껴서 마련했다고요? 그럼 내 돈은?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돈은요. 잠깐 멈추더니 그대로 적금으로 다시 넣어드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적금으로 다시 넣어줬다고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그 돈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써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돈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다시 저를 위해 돌려준 거였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냉장고를 샀니?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적금이랑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아껴서 모은 돈으로 샀어요. 아들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가 좀 더 절약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돈을 쓸 일이 아니었죠. 정말요? 정말 제 돈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건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제 돈을 고스란히 다시 적금으로 넣어줬다는 거였어요. 그 100만 원을 자신들이 쓰지 않고
저를 위해 다시 저축해줬다는 거였어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희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제 옆에 계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가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제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돈보다 더 귀한 건 어머니의 존재예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묻혀있던 응어리를 완전히 풀어주었어요. 정말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별로 없고 며느리한테 도움도 못 되고 그저 눈치만 보며 사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족이라는 게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며느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친딸을 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아들도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줬어요. 손자도 할머니 하면서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줬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 넷이 모두 안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새 냉장고가 부엌에서 조용히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전 냉장고의 덜컥덜컥 소리와는 정말 다른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집에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와 저 사이에 있던 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돈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진짜 원하는 건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존재라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그때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어요. 참 많은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 상대가 전하고 싶은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고맙다는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뜻이었던 거죠. 같은 사랑이었는데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받아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려 했고 며느리는 지켜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거죠. 둘 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단지 다를 뿐이었어요. 지금도 부엌 한편에서 새 냉장고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떠올립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어머니의 존재예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남아 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엄마가 있다는 안정감을, 며느리에게는 든든한 어른이 있다는 위안을, 손자에게는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있다는 기쁨을, 그런 것들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주고 뭔가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여기 있다는 것,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존재의 가치를. 요즘 며느리와 저는 정말 편하게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해주고 저도 고맙다, 며느라. 너도 잘 잤니? 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요.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털어놓기도 해요. 어머니, 오늘 상사가 너무 심하게 혼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참아야지.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죠. 저도 몸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 며느리에게 말해요. 며느라, 오늘 무릎이 좀 아프네.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며 걱정해 주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손자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무서운 존재였나 봐요.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털어놓고 고민이 있으면 상의하기도 해요. 할머니, 우리 반에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괴롭히는데? 제 지우개를 자꾸 감춰요. 그럼 선생님께 말씀드려야지.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나이 든다고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더라고요. 경험과 지혜로 따뜻한 마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해한 적 있으신가요? 저처럼 내가 쓸모없나? 내가 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사랑이 서툰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사실은 당신이 걱정돼요라는 뜻일 수 있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이 사실은 당신은 푹 쉬세요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를 많이 해줄 수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고, 아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해주고, 손자도 할머니를 친구처럼 여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72세의 할머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새 냉장고가 만들어내는 조용한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이 따뜻한 가족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해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돈보다 귀한 건, 명예보다 귀한 건, 그 무엇보다 귀한 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보다 귀한 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